안녕하세요, 심리선생입니다. 오늘은 말의 필터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에 보신 것처럼 필터링만 해도 자존감이 올라간다.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강, 3강은 스트레스 해소법 중에 확대형을 축소형으로 바꾸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강의대로 한번 실천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스트레스를 축소해서 받는 여러분들을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말을 필터링 해야 된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음식을 먹는 걸로 제 예를 들어봤는데요. 음식을 먹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서 먹는 건데요. 에너지는 흡수하지 못하고 반대로 에너지를 손상시키는 상한 거라든가 독소만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 몸은 건강함을 유지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몸의 면역력은 어떤 음식을 어떻게 흡수하느냐 이거거든요. 흡수해야 될 거를 흡수 못하는 것도 문제고, 또 흡수하지 말아야 될 거를 흡수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상한 걸 먹을 때 몸은 바로 반응을 합니다. 바로 배출을 하죠. 몸에 남기지 않도록 바로 배출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과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글을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에너지가 되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손상시키고 여러분들 자존감을 낮추느냐, 그거를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필터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자존감이 계속 상한 상태가 돼서 에너지가 0인 상태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필터링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뭐냐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로는 누가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이렇게 혼나거나 왜 이것밖에 못해? 라고 혼냈을 때 일단 그 말이 들려오잖아요. 자, 저는 못생겼다 이 말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너 왜 그렇게 못생겼냐? 라고 말할 때요. 그걸 그대로 흡수해버리면 어때요? 내가 정말 못생겼구나. 이런 얼굴은 살 수가 없구나. 하면서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사람을 만나기가 두려워지고, 또 성형수술을 해야 되나? 혹은 집 밖에 나오게 되지 않고, 또 사람을 대할 때 좀 부자연스럽거나 소심하게 되겠죠. 자, 그 말을, 못생겼다는 그 말을 그대로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저번 시간에 그 관점 변화를 말씀드렸던 거 잠깐 언급해보자면, 못생겼다고 말하는 건 A의 상황인 거고요. 지금 방금 한 거는 바로 C로 제가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B의 관점 변화가 한번 작동을 해주면 내가 못생겼다고? 하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친구가 봤을 때 못생겼다 생각하겠지만 나는 내 기준에 못생긴 거 아닌데? 혹은 못생긴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나는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다른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B를 관점을 바꿈으로 해서 얼마든지 C의 그 해석이, 이 결과가, 마음의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그 사람이라는 찾아보시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못생긴 그 여자분이지만 이제 부모님의 그 양육 방식과 본인이 또 이렇게 스스로 이런 말들에 의한 필터링을 잘함으로 해서 아주 자신있게 강연도 하고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자신있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못생겼냐 아니냐는 사실은 팩트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자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저한테 온 그 내담자 중에 얼굴이 정말 아나운서 같이 예쁘게 생기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자존감이 바닥인 상태였어요. 그래서 얼굴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또 상처도 쉽게 받는 그런 형이었는데, 결국 이 두 사람을 제가 보면서 얼굴이 정말 이쁘냐 안 이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바라보는 내 인식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구나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외부에서 들리는 비난의 말에 대한 필터링이 없다 했을 때는 바로 의욕 상실과 자존감을 낮추는, 나의 에너지를 훼손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필터링이 없을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또한 필터링 또 있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정말 많은 정보의 물결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게 진짜냐 가짜냐, 정말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게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우리한테 손해가 되게 됩니다. 간단한 예로 물건을 하나 살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에어컨을 하나 샀는데 가격이 되게 쌌어요. 그래서 저는 기능이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껍데기만 좋았던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또 생각해보면 어디 땅에다가 투자를 하면 대박이 난다더라 했는데 우리가 정확히 알아보지 않고 그 말만 믿고 필터링 하지 않고 말만 믿고 사게 되면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짜 정보와 거짓말을 분별하지 않고 흡수하게 되면요, 휩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휩쓸려서 나오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한 이제 그냥 그런 이제 험담하고 누군가 비난하고 평가하는 거를 내가 필터링 하지 않고 나에게 다 흡수해버리면요, 나 자신에 대해서 또 타인에 대해서 또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왜곡되고 또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대하게 됩니다. 이제 종교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다니는 내가 지금 믿는 종교만 좋은 종교고 타인의 종교는 아니야 라고 해버리는 순간 종교 분쟁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뭐 IS도 마찬가지고요. 또 예전에 구교와 신교의 뭐 다툼, 뭐 싸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뉘게 되는 거죠. 지역 문제도 마찬가지죠. 네 지역 내 지역 이렇게 나누다 보면 편을 자꾸 나누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필터링 없이 가짜와 진짜,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흡수했을 때 생기게 되는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자꾸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비난, 그 세상이 되게 불공평해 보이고요. 타인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비평적으로 보다 보면 상처를 일단 많이 받게 되죠. 자, 포기를 자주 하게 되면 상처를 많이 받게 돼요. 그리고 피해의식이 생깁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불신하게 되고 자신을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남는 결과물이 뭐냐? 우울하고 불안하고 불행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현재 여러분들이 우울하고 불안하거나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상태라면 그 이전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 속에 필터링 없이 들어온 어떤 생각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닌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라고 혹시 인식하고 있거나, 여러분들 무의식 중에 많은 그 말들과 글들이 여러분들 에너지 깎아먹고 지금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필터링이 있고 없고의 필터링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칭찬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자,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요, 축소해버려요, 그거를. 그냥 하는 말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제 제가 친구한테 오늘 정말 오늘 예쁘다 라고 칭찬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너 나한테 뭐 부탁할 거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삶이 좀 불행하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고백할 정도로 이렇게 있었던 친구인데, 진심으로 칭찬했던 제가 되게 어색해져 버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아, 칭찬을 고지고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구나. 저 같은 경우는 좀 누가 칭찬을 해줬을 때는 좀 기분 좋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좀 오래오래 그거를 기억하려고 노력해. 아,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 나는 자존감 있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오래오래 기억해서 그걸 저의 에너지로 쓰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필터링이 없는 사람은 그 단점이 사실은 우리 눈에서 먼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본능적으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는 단점을 먼저 보다 보면 아까 한 관점으로만 보고 사는 사람은 단점만 계속 보고 살겠죠.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말을 할 거고요. 그걸 또 들은 사람은 필터링 없이 또 들으니까 또 그 관점, 그 안 좋은 관점으로만 살게 되는 건데, 필터링 없이 자꾸 흡수하다 보면 타인의 장점은 잘 안 보여요. 단점만 잘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일단 먼저 들을 때부터 일단 필터링 하잖아요. 그게 사실인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먼저 받진 않아요. 그래서 타인의 평가보다는 내 자신이 정말 그러한가에 대해서 일단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중요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평가가 중요한 거지 타인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 또 필터링이 안 되는 분들의 특징이 또 뭐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 배우려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이나 고지식하거나
그리고 소위 막행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본인도 필터링을 잘 안 하고요. 또 새롭게 이런 좋은 정보들, 좋은 아까 음식도 영양가 있는 걸 잘 먹어야 된다 했는데 필터링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잘 배우려고 안 하더라고요. 자꾸 좋은 말도 자꾸 들어보고 나쁜 말도 들어봐야 아 이게 좋은 거고 이게 나쁜 거니까 하나는 배출하고 하나는 흡수하자 이게 될 텐데 자꾸 안 좋은 말만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말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인식을 변화시켜주고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다시 회복시켜줄 수 있는 이런 강의나 또 좋은 글, 말 이런 배움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색해하고 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죠. 반면에 어떻게 해서 필터링 있는 사람은요. 기존에 안 좋았던 것들도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그 정보들, 새로운 배움을 계속함으로 해서 영양가 있는 거를 자꾸 찾아 먹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 나이를 드신 분들 중에 몸을 되게 관리 잘 하신 분들 있거든요. 다 어때요? 자기 몸에 좋은 거 잘 찾아 드시고 또 몸에 좋다는 어떤 운동들도 찾아 하시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행동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어때요? 그냥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힘든 거겠거니 하고 그냥 방치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내면에 그 가득 차 있는 그 부정적이고 안 좋은 비난과 또 상처들을 가득 안고 있는 사람들은 자,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세상이 불공평하고 세상이 나에게 해코지하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누구 탓이냐 했을 때는 세상 탓이고 남 탓이고 다 다른 사람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음이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고 또 최근에는 그 경남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을 해치고 죽이면서도 본인은 잘못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그동안에 타인들이 자기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나는 당연하게 방어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터링을 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외부로부터 오는 그 말들을 좋은 말만 듣고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음식도 좋은 음식이 있고 몸에 해로운 음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받는 말도 들을 거고 억울한 경우도 생길 거고 힘든 경우가 분명히 생기는데 이거를 방어막이 하나 있어줘야 되는 거고 좀 면역체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있어야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말이 들려올 때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바로 흡수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첫 번째, 자, 그 말이 사실인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못생겼다고? 진짜 사실인가? 이렇게. 필터링 한다는 건 말이 이렇게 들려올 때 바로 마음으로 흡수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어릴 때는 이제 이런 구분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말이 너무 중요하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아이들은 필터링이 있기 전에 엄마 아빠가 해주는 말로 본인을 정의합니다. 아, 나는 자꾸 짜증내는 아이구나. 나는 엄마 아빠한테 필요 없는 존재구나.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뭐 이런 말들. 내가 널 왜 낳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들을 만약 하게 된다면 아이들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필터링이 있기 전에 유아기 때나 청소년기 때는 부모님들이 분명히 말할 때 조심해 주셔야 되고 긍정적이고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말을 해 주셔야 되고 청소년기 이후에 이제 성인기가 되시면 본인 스스로 필터링 하나씩 작작 하셔야 됩니다. 자,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사회로 나가게 되면 정말 많은 외부 세균들이라고 표현할게요. 많은 그 비방과 비난과 질책과 혼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갈 때 부모님이 먼저 배우셔서 이렇게 알려주시면 정말 좋고요. 오늘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다가 이걸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속상한 말들이 들렸을 때 바로 본인의 에너지를 훼손하는 데 쓰지 않고 에너지를 전환하는 데 쓸 수가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필터링을 한다는 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퀘스천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들리는 그 말이 사실인가? 자네는 왜 이렇게 형편없어? 라고 부장이 나한테 오늘 말을 했다. 그럼 난 정말 형편이 없는 건가? 아니죠. 형편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의도는
사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못했구나. 그럼 다음에는 이것까지 해드리자라고 그냥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말 그대로 형편없구나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형편없구나를 확대해서 난 형편없구나로 듣는 거죠. 그래서 필터링 한다는 건 스트레스의 상황, 그 멘트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분석해서 아, 이 부분 때문에 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라고 그 팩트만 받는 거죠. 그래서 사실이냐 이걸 일단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요. 형편없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형편없는 모습만 있는 게 아니고 형편 있는 모습도 있지 않겠어요? 자,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래요. 자, 내가 못생겼어요. 게을러요. 어떤 단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했죠? 저번 시간에 말했죠? 분명히 모든 면에는 양면 이상이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른 면을 보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은 여러분들 한 면만 보고 말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다양한 면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면서 갖고 계셔야 아, 상대방이 나를 저렇게 평가할 수 있어. 왜냐면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비방하고 비난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나를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고지고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저 말이 나의 자존감과 에너지를 훼손하는 말이냐 아니면 내 에너지 올리는 말이냐 여러분들이 구분하고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 혀는요 맛을 되게 구분 잘하잖아요. 맛있는 거, 맛없는 거. 그래서 맛있는 걸 찾아 먹고 또 나이가 들면 이제 몸에 좋은 거 찾아 먹고 이러거든요. 근데 귀가 사실은 귀가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귀가 두 개인 이유가 입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귀의 기능은 말이 들려올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뇌로 한번 겹쳐서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귀로 듣고 마음으로 가버리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들릴 때 항상 저 말이 나를 기운나게 하는 말이냐, 에너지를 훼손하는 말이냐, 혹은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자꾸 반복적으로 함으로 해서 ABC에서 A씨에서 ABC로 가는 거죠. 상황은 그렇다 하더라도 C 바로 반응하지 말고 B 필터링을 한번 하자. 2강, 3강,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할 그 4강이 다 연계가 돼 있죠.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잘 전환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확대해서 받지 않고 축소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럼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기존의 에너지가 훼손됐고 소실됐던 것들이 회복이 되면서 의욕이 나게 됩니다. 필터링을 하게 되면요, 당연히 스트레스에서부터 이 귀가 한번 내가 보호를 해주니까 한번 이렇게 차단해주니까 상처를 좀 덜 받게 되겠죠. 그리고 영양분은 흡수하고 독소는 배출하게 됨으로 해서 여러분들 의욕과 자존감이 올라가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야 되는 문제죠.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물론 이제 기질도 중요하고 또 부모로부터 어릴 때 받았던 습관이 너무 중요한 거 알거든요. 저도 이제 부모님을 잘 만난 케이스는 아닌데 저는 커가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삶을 하나하나 선택해서 내가 장착하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어떤 차를 살지, 어떤 신발을 신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는, 또 무엇을 먹을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게 나의 삶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참 저희가 잘 찾아서 이렇게 정보도 잘 읽어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잘 구분해보고 그래서 잘 찾아보는 것 같은데, 마음의 문제들, 또 생각의 문제들은 보이지 않다 보니까 또 배워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찾아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쁜 구두, 예쁜 것만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장착해야 될 것들, 필터링이 없으면 필터링도 장착하시고, 관점이 한 관점만 갖고 계시면 제2, 제3의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게 뭐겠어요? 타인의 관점도 들어보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또 다른 관점이 있구나라고 배우셨고, 또 이렇게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는 거구나 라고 이제 자동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지금껏 내가 살아온 방식은 부모로부터 어릴 때부터 가져왔던 방식인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거는, 미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하나 장착해서 얼마든지 극복하고 좋은 삶으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흙수저다, 부모는 선택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 나를 어떻게 케어하고 내가 나의 어떤 부모 역할을 함으로 해서 얼마든지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 자수성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바뀌는 게 물론 쉽진 않겠지만 바뀔 수밖에 없는 방법들,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고 바뀌었다라고 사례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소리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많이 불행했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힘들고 불행하고 힘들겠지만 그건 여러분들 탓이 아니고 몰라서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차근차근히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차근차근히 준비하셔가지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행복하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좀 더 발전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